저는 31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솔직히 사자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 뭐 어떤 수익을 보장한다, 확증한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시작했구나. 너 2년 뒤 딴 데 갈라 그러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단타에서 벗어나. 와, 전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인 거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가칭 홍 박사의 자산 수선소. 왜 수선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완전히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뭐 제가 갑자기 10배 오를 주식을 골라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재테크라는 걸 갖다가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는 법 같은 건 없고, 또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저는 사자라고 봐요. 저는 31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솔직히 사자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 뭐 어떤 수익을 보장한다, 확증한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시작했구나. 너 2년 뒤 딴 데 갈라 그러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선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조금 더 잘하게,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면 구멍이 나서 찬바람 솔솔 들어오는 부분을 잘 메움으로써 더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자산 수선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50대 김 소장님의 사연입니다. 현금 5억 원으로, 와, 많이 모으신 거죠? 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5억 원으로 250만 원 이상을 월 꾸준히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를 이런 표현을 받으면요, 약간 뽕도 차는데 부담도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신 놓고 투자하면 안 되는데, 저기 지금 이야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저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사업하시다가 어음에 뭐 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이서 잘못하면 그날 한 방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새 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서 드디어, 그렇죠, 단타에서 벗어나. 와, 전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인 거죠. 계속 구멍이 뚫어진 대로 가면 그 구멍은 점점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게 지금 뭐 투자 3분법 좋죠, 이거대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지 걱정이 많으신 거죠. 특히 보면서 목돈을 맡기고 연 5에서 6%로 인출하는 상품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마음이 가지 않는다. 저희 프리즘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상품인데 아직 신뢰는 없죠. 왜냐하면 시작한 지 10달밖에 안 됐어요. 지난 10달 수익률 좋다고 하면 그러지만 인생을 맡기는 정말 중요한 돈을 한 방에 넣어라, 저는 이런 이야기는 저도 못합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도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5에서 6% 정도로 인출하는 상품을 알고 싶다. 그런데 지금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월세로 전환시키시면서 저 돈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었고요. 그리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IRP도 계시고요, 국민연금이 계시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1억이라는 건 아마 사모님이 받으시는, 그죠? 이게 같이 받으시거든요, 국민연금. 보통 한 명한테 몰아서 받는데 저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50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억 좀 넘거든요. 제가 1994년 전국민 국민연금 시작할 때부터 거의 맥스로 연금을 넣은 사람인데 제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이지만 한 150만 원 정도는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받으시는 분들의 그 금액이 얼마냐면 58만 원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으실 거라는 게 이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국민연금이랑 IRP 갖고 계시다라는 거를 잘 활용해서 5억 운용하겠다. 그러면 저 월세도 안 나가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걸로 월세 좀 아파트를 좋은 데로 가지 않고 이제 은퇴하신 다음이니까 소형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게 된다면 5억 정도를 다 쓸 수 있는, 5억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ETF들을 고를 때 기본 원칙이 매매할 때 주당 10,000원 정도 전후되는 것만 골랐어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잖아요. 사실 10주 살라 그래도 몇백인데, 돈 많은 분이나 적은 분들이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비슷한 성과가 나오게 이거보다 더 좋은 모델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실전처럼 보여드리고, 또 이걸 통해서 투자에 이렇게 고민할 게 많구나, 와, 이렇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더 공부하시고 또 직접 운영도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추천할 것은 투자 3분법도 참 좋은데요. 그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습니다. 비슷해서 그냥 합니다. 바로 뭐냐면 반반투자법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 반반투자법의 특성은 연 6%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이 연 6%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손실이 2022년에 크게 한번 났습니다. 빨간 걸로 쓸게요. 2022년에 크게 한번 났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마이너스냐 하면 이게 연평균이라 그렇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은 이제 플러스였겠죠. 아무튼 이 수익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자산 배분, 한국 주식과 미국의 외화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채권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힘든 시기들이 한 2년 정도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시기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입니다. 6% 정도의 성과를 갖다가 6%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 3분법 또는 탈무드 투자법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6%를 목표로 해서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5억을 6%로 운용하면 얼마입니까? 연 3천만 원 벌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18% 벌었던 달은 좀 많이 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이라는 게 그렇죠. 꼭 이렇게 뺄 필요는 없는데 18% 벌었다. 좀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일단 좀 많이 빼는 거죠.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좀 손실 봤다 안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돈을 뺀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84세로 잡았어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기대 수명으로 잡은 거죠. 그때까지 하나도 자산이 줄지 않아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도 5억 원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를 감안해야 되겠죠. 얼마? 3%로 감안했어요. 3%로 감안해서 연 3천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을 인출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걸 쭉 인출해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4세에 고갈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출을 계속 늘려나가시니까. 근데 이거 되게 비현실적인 가정인 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덜 써요. 왜? 밖을 나가야 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이고 뭐고 다 70대까지 하는 거고요. 80대까지 그렇게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더 현실적인 가정 시작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은 똑같아요. 인플레는 가정했어요. 에다가 플러스 뭘 한다? 연금 우리 아까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연동됩니다. 자, 이분이 월 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걸 인플레이션이 연동돼서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산이 늡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가정 아니에요? 자, 6%도 필요 없죠?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65세. 65세. 어때요? 6%도 그렇게 목표할 필요 없어요. 한 5% 정도 해도 연금이 계시기 때문에 연 한 3천만 원씩 그 인플레를 감안한 돈을 인출하더라도 재산이 불어납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알 수 있죠. 첫 번째, 반반 투자 전략이 그렇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단순 전략이고 한 2년씩 손실 나고 그래요. 5년에 한 번 정도 손실 나요. 그러나 연 6%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전략만으로도 좀만 인내할 수 있다면 또 특히 아직 은퇴가 2, 3년 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 모아서 저축을 하면서 이걸 굴리시면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운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결론이 벌써 다 나왔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반반 투자 전략이나 탈무드 투자법 1, 2년은 잘 안 통할 때가 있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꾸준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 제발 감안하시라. 연금으로 타서 쓰면 되지 않냐. 그 연금 1,2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세금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드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만 사모님 오래 일하신 덕분이고 그리고 IRP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 복양하는 아파트까지 가고 계시잖아요.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 행복하게 작은 부자의 노후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은 반반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3분법 같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쓴 책이나 유튜브에도 있고요. 더 나가서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매월
이런 중립형 자산 배분 전략들에 대해서 가이던스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의 자산 수선소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